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리더십이 밑바닥을 드러내며 사방에서 사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씨도 가세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동안 사퇴 압박을 거듭해오더니 여러 계산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 명을 대놓고 저격하고 있는 셈인데요. 아무튼 홍준표 시장도 장제원 의원 불출마를 두고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눈 감고 있다, 이렇게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아직까진 차가워진 민심을 되돌리기엔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잘못 없습니까? 자기는 당과 정부에 어떠한 기득권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손가락은 무사하냐고요. 아무튼 하태경 의원도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종신집권을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놓고 후벼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김기현 대표는 이르면 오늘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더니 어제 TV조선 단독으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전환 검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를 사퇴하고 울산 지역에 출마하는데 무게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이게 어젯밤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김홍일 위원장을 포함해 검사 출신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와서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동훈 씨가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건 같은 당 이준석 전 대표도 지적하듯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어떻게 대답하냐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명품백에 대해서도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만 저런 말장난으로 절대 못 벗어나고요. 민주당에선 오는 28일 쌍특검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죠. 과연 한동훈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리틀 윤석열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재인 이뿐만 아니라 지금 수능 책임론도 윤석열 대통령이 키운 셈인데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부터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결국 이번 수능도 사교육으로 단련된 학생들한테만 유리했다, 정부가 갖추겠다는 변별력은 사교육받은 학생과 아닌 학생을 골라내는 변별력이었냐, 결국 윤석열 정부로 인해 내년에도 사교육 시장의 전망은 더욱 맑을 예정인데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라 이겁니다. 지금 일각에선 민주당을 향해 김건희 말꼬리 잡기만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2+2 협의체도 가동돼서 협상 중인데 이계호 정책위 의장의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가 본격 가동이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준비한 중점 법안 10개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위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중심에 또 민생을 위한 그러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민생은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이 사교육을 불러일으킨다면서 2024년 수능에서 킬러 문항의 출제를 배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그리고 입시 지도교사들 사이에서는 과연 킬러 문항이 없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진심이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6개 문항이 고교 교육 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가 되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난도 킬러라고 지목되는 수학 공통과목 22번 문항이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함수 방정식에 준하는 부등식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교육부도 킬러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일에 대해서 비아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능의 전 과목 만점자와 표준 점수 최고 득점자가 모두 의대 입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고 알려진 학원 수강 경험이 있는 재수생이라는 점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수능이 어려워질수록 어려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 훈련이 된 학생들이 유리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불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훈련을 시켜주는 사교육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보여주듯이 킬러 문항을 없애지도 못하고 또 사교육을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존치를 선택할 때부터 사교육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 시안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추진되었던 고교 학점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또 대입 전형에서 수능 의존도를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도리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사교육계의 카르텔을 의심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실상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있는 정부 교육 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또 아빠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불안의 원인은 정부의 아니라고 무책임한 태도와 또 정부의 방역 무능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 폐렴으로 도시의 모든 소아과 병원이 포화 상태이고 병원의 대기표가 1000번대 이상까지 이어지는 등 의료 마비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조차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폐렴 확산의 위기에서 과연 구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해열제는커녕 항생제를 투여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어린이 해열제가 없어서 약국을 찾아 헤매야 했던 부모님들은 보건당국이 과연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에 의해서 약국 뺑뺑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보건당국의 무능이 모든 영역에서 국민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 폐렴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치료제를 포함한 의약용품과 방역제품 비축 현황을 즉시 점검하고 충분한 의료진을 확보해서 소아과 진로 대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